손흥민이 본머스전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내기 바로 직전 그가 무려 72m를 전력 질주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영국 축구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카메라에 잡힌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표정이 특히 화제를 모았는데 손흥민이 자기 지시와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자 화를 내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초 후 손흥민이 스스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직접 성공시키자 포스테코글루의 반응이 또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본머스전은 결과적으로 토트넘이 패배를 면했지만 많은 영국 언론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실은 전술적으로만 보면 토트넘은 완전히 실패했는데 손흥민이 혼자 팀을 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는 뾰족한 해법이 없었습니다. 토트넘이 중원부터 전방까지 제대로 볼을 연결하지 못한 채 끊기는 장면이 계속되었고 결정적으로는 공격수 스스로 뭔가를 해내야만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손흥민이 얻어낸 페널티킥은 완전히 전술과 반대되는 움직임에서 비롯되어서였는데 이것이 결국은 팀의 승점을 안겨준 셈입니다. 이런 모습이 단순히 한 번의 우연이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토트넘이 이긴 경기를 복기해보면 손흥민이 그날 여러 번 기존 전술 틀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며 어찌 보면 감독의 의도를 깨부순 덕에 승리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영국 BBC의 웨인 루니조차도 본머스가 토트넘을 거의 꽁꽁 묶어버렸다. 토트넘은 사실상 손흥민 개인기로 겨우 살아남았다고 지적했는데 그 장면이 바로 72m 전력질주입니다. 손흥민은 원래 배치된 위치보다 훨씬 뒤쪽까지 내려와 중원과 볼을 주고받은 뒤 상대 뒷공간을 완전히 파고들었습니다. 언뜻 보면 손흥민 특유의 스페이스 침투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이날 경기는 그의 장점을 살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원래라면 손흥민을 전방 측면이나 공격 진영 높은 위치에 배치해두고 스루 패스를 노리게 하는 편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토트넘의 빌드업이 통째로 막힌 상황에서는 손흥민이 직접 뒤에서부터 공을 잡고 드리블로 치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철저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계획과 어긋난 움직임이라는 점입니다. 감독은 측면 공격수들이 터치라인을 따라 올라가며 풀백들과 연계하길 원했지만 손흥민은 중앙으로 파고드는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본머스전에서 토트넘은 미드필드 지역에서 계속 패스를 끊겨 전방으로 공을 보내는데 실패했습니다. 더 난처한 건 손흥민이 간신히 공을 연결해 주어도 마무리를 해야 하는 선수가 페드로 포로 같은 풀백이라는 사실이었죠. 이렇다 보니 손흥민이 직접 상대를 뚫지 않으면 답이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손흥민은 전진 압박을 뚫어낸 뒤 결정적 순간에 드리블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이를 골로 연결시켜 팀을 패배 직전에서 구해냈습니다. 재미있는 건 손흥민이 72m 전력 질주를 하는 순간 터치라인 옆에 서 있던 포스테코글루는 양팔을 벌리며 거기서 왜 중앙으로 파고드느냐는 듯한 분노를 표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직후 손흥민이 골망을 흔들자 현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감독도 마지못해 잘했다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지만 표정은 썩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팀을 구했지만 동시에 자기 전술을 깨버린 셈이니까요. 사실 이런 장면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브렌트포드전에서도 토트넘은 리그 최악의 수비 기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때도 승리의 열쇠는 손흥민과 벤 데이비스 같은 베테랑들이 감독의 위험천만한 라인 올리기 지시를 무시하고 수비적으로 밸런스를 잡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토트넘이 2대0으로 앞선 후 포스테코글루는 라인을 더 끌어올려 공격하라고 지시했으나 손흥민은 동료들에게 자신 쪽으로 줄을 한 번 더 내릴 것을 사인 보냈고 벤 데이비스 역시 후방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지시가 맞아떨어지면서 클린시트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루니를 비롯한 일부 평론가들은 선수는 언제나 감독 말만 들을 수 없고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손흥민이야말로 그걸 제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칭찬했습니다. 문제는 토트넘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가 이토록 집요하게 측면 자원을 수비 가담시키고 풀백들을 전진시키는 배경에는 그 자신이 예전에 풀백 출신이라는 영향이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는 공격을 유연하게 풀어가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경험을 지나치게 드러내며 계획된 전술 틀을 고집스럽게 유지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는 과거에도 쿨루셉스키가 감독 지시와 다르게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 득점을 만들었을 때 공개적으로 질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본머스전에서 손흥민이 만든 골 장면도 거의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 것입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손흥민과 메디슨이 최근 경기에서 전술 밖 움직임을 보여주고 그 결과가 좋게 나오자
포스테코글루가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둘을 최근 선발에서 제외한 이유가 유로파 리그 때문이라는 발표가 있었지만 실상은 감독이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한 거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합니다. 그런데도 손흥민은 교체로 들어가 결승골에 가까운 득점을 만들어내며 팀을 살려냈고 이 때문에 과연 포스테코글루가 더 버틸 수 있을까라는 말까지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더구나 바이언 뮌헨이 내년에 손흥민을 영입하려 한다는 소문도 다시 떠오르는 중이라 만약 토트넘이 이번 시즌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면 손흥민 이적 가능성이 더 커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축구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잉글랜드에서 감독이 세운 전략을 뛰어넘어 선수 혼자서 팀을 구해내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 번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처럼 매 경기마다 전술을 깨뜨려야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감독과 선수 간 불화가 커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어쩌면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프리미어 리그에서 맹활약 중인 그의 입장에서 독일 무대로 복귀하는 게 최선일지 아니면 토트넘에 남아 에이스의 길을 계속 걸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팬들이 궁금해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과연 포스테코글루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손흥민과의 전술 충돌, 그리고 실제 경기에서 손흥민의 반전 플레이가 자꾸 팀을 구해내는 상황은 감독의 권위를 흔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이 갈등이 잠재워지지 않는다면 토트넘의 성적도 안정적으로 갈 수 없다는 게 중론이고 반대로 손흥민에게도 또 다른 도전을 고민할 만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축구의 신 채널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 바이언 뮌헨으로 간다면 더 빛날까요? 아니면 팀 전술을 또 한 번 깨부수며 토트넘을 다시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멤버십 가입은 축구의 신 채널에 더 나은 영상, 제작과 생생한 분석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축구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